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그 바람 304 프로젝트라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기준이라고 합니다. 바람 304 프로젝트가 뭔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세월호 사고로 희생되신 304분의 그 영령을 모시고 미국의 그 3대 트레일을 이렇게 종주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팔라치안 트레일, 그리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, 그리고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이 있는데, 아팔라치안 트레일은 이 동부 쪽에 있죠. 메인주에서부터 아팔라치아 산맥을 따라서 조지아주까지 14개 주를 관통하는 2200마일 거리의 그 산행 종주 코스입니다. 그리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 있는데,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서부에 있고, 그 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오레곤주, 캘리포니아주, 멕시코 국경까지 그 캐스케이드 국립공원하고 시에라 산맥, 그 다음에 모하비 사막을 또 산행을 하게 되는 2650마일의 또 장기 산행 코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지금 콘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이죠. 이게 뉴멕시코에서부터 콜로라도, 와이오밍, 그다음에 아이다호, 몬타나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예요. 여기 3,100마일인데 저는 이쪽 그 몬타나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은 저한테 좀 특별했죠. 그 바람 304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같이 진행한 그 산행이었는데요.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을 하면서 또 이 바람 304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세월호 사고 이후로 세월호 집회에 나가면서 늘 외쳤던 잊지 않겠습니다, 기억하겠습니다란 그 약속을 우리 영령들께 지키기 위해서 이 트레일을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 3대 트레일 도전을 다 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우너라 그래서 그 미국 트레일 역사에 등재가 됩니다. 그래서 기록이 돼서 그 역사로 남을 건데, 저희 그 희생자분들을 거기에 등재시키고 기록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실 때마다 좀 기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을 우리 희생자분들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. 이렇게 이 트레일을 하면서 많은 그 분들을 만났고요.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같이 봤고요. 그리고 이 추운 날 정말 추웠습니다. 아주.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산행을 했고요. 근데 물론 산행은 저 혼자 했습니다. 저 혼자 했고, 그리고 늘 옆에 그 희생자분들이 같이 산행을 한다고 전 늘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사진은 특히 그 단원고 250명의 학생들을 사진으로 저렇게 배너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들고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일을 다 종주를 하게 되면 그 트레일 완주 증명서를 그 트레일 오피스로부터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완주 증명서하고 저렇게 그 찍은 사진들을 또 앨범으로 만들고, 또 영상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가족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이런 그 작은 선물이라도 좀 해드려서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아팔라치안 트레일은 2008년도에 종주를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조지아주까지 5달 동안 산행을 해서 종주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또한 그 2015년도에 이렇게 또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캠퍼 국경까지 5달하고 16일 정도 걸려서 또 완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동물들도 만나고,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사자예요, 사자. 예, 이게 마운틴 라이언인데
쟤 만났을 때 너무너무 겁을 먹었었습니다. 그리고 무스들도 만났고요. 이게 뭐 트란칠라라는 무슨 뭐 거미라 그러는데 되게 커요. 이렇게 독이 없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또 독은 없더라고요. 근데 이런 산행을 하면서 물론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은 저에게는 이제 그 세 번째 트리플 크라우너가 되는 세 번째 트레일이었는데요. 우리 그 바람팀 세월호 희생자분들한테는 또 첫 번째 산행이었고요. 나머지 두 개, 그 바람 프로젝트가 두 개를 더 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그 트레일을 종주를 마치고 같이 트리플 크라우너에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. 제가 산행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은 처음에 그 아팔라치안 트레일 그거 할 때였는데요.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산행이라든지 뭐 암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해보지 않은 그냥 문외한이었습니다. 그래서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지도를 어떤 걸 구해야 될지 전혀 그런 거에 정보가 하나도 없었는데요. 영어도 못하니까 인터넷 서치를 해도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배낭이 한 80파운드 가까이 되더라고요. 제가 사르려고 준비를 했던 장비들이 저를 죽이더라고요.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첫 번째 날 도끼를 버리고 두 번째 날 삽을 버려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을 것도 막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낭을 가볍게 만드냐고 제일 아까웠던 게 볶음 된장. 와 그거를 버리고 났는데 너무너무 막 아픈 거예요 속이.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버렸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배낭을 가볍게 해서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. 그렇지만 산행을 하면서 이런 동물들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뉴저지를 지나가요. 아팔라치안 트레일이. 그래서 근데 2008년도 제가 산행을 할 때는 되게 드라이했어요. 비가 안 와서 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지도를 따라서 그 물이 있는 데를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.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려서 물을 얻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산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산행을 했었는데 한날은 뉴저지하고 그 델라웨어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델라웨어 마을에 가면은 교회가 한 곳이 있어요.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저녁을 맛있게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산행하는 등산객들한테 대접을 해요. 산행을 하다 나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. 막 진짜 구름이 빵으로 보여요. 구름이 피자로 보이고. 그래서 그걸 얻어 먹으려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그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30마일이 넘었어요. 어떡합니까? 막 뛰다시피 그냥 그거 먹을 값에 막 가다가 목마르니까 있던 물도 다 마셔버리고 빨리 걸으니까 더 목이 마르더라고요. 그러다가 한 15마일 정도 했는데 물이 딱 떨어졌어요. 거기까지 또 15마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가까운 도로를 만나면 마을에 내려가서 또 물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자 생각을 하고 한 6마일 정도 더 갔는데 조그만 도로를 하나 만났습니다. 만났는데 거기에 도로를 딱 건너자마자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펌프가 있는 거예요. 이 산 꼭대기에. 그걸 보자마자 막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마시고 빈 물통을 채우고 막 정신없이 땡갓 하면서 딱 그러고 돌아서는데 곰이 저 앞에 그러니까 저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. 저 정도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. 그냥 곰을 자연에서 만났으니까. 그래서 가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봤더니 눈을 맞추지 말랍니다. 눈을 맞추면 그냥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쟤보다 작게 보이든지 크게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크게 보일 수는 없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.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맞추지 말려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였죠. 그러고 나서 얘가 나를 공격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? 언제 어느 때.
지켜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겹눈질로 탁 보다가 걔도 내 눈치를 봐요. 막 바닥에서 이제 뭐 벌레 같은 걸 찾는지 막 이만한 나무를 막 굴리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난 무서워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곰도 얘를 다 탁탁 쳐다보다가 눈 딱 마주치면 탁 깔고 걔도 탁 깔고 그러는 상황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난 거예요. 그러다 나니까 제가 간땡이가 붙더라고요. 뭔가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동물원이 아닌 이런 자연에서 저런 곰을 직접 만나서 눈앞에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이 상황이 저한테 너무 특별하잖아요. 그래서 카메라를 살짝 꺼내갖고 벌벌 떨면서 눈 마주치면 깔고 눈 마주치면 깔고 이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건진 사진이 떨린 사진들 몇 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얘가 한 30분 정도를 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 배낭이 있고 제가 이쪽에 앉아있는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. 저한테. 아 이제 끝났구나. 여기까지구나. 이 위에서 내가 이제 가는구나. 어머님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.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얘가 배낭에 그 음식들 냄새를 맡았었나 봐요. 그러다가 싹 오다가 그냥 숲으로 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. 다행이었죠. 딱 그 경험을 딱 하고 났는데 왜 그렇게 무서움과 막 떨림 이런 것보다 쾌감이 와요. 세상에 이런 경험을 몇 명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세 개 다 해버리자. 그렇게 해서 3대 트레일을 이제 종주를 이렇게 다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세월호 아이들에게 이게 보고 다녔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분들의 여행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.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바람 프로젝트를 진행을 또 하게 됐고요. 이 트레일을 하면서 이제 저런 신발을 저렇게 한 5켤레를 해 먹습니다. 뭐 바닥도 많이 달고 찢어지고 저 딱 벗으면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. 냄새 때문에. 예. 한 5일씩 못 씻고 그러면 몸에서 정말 내가 맡아도 너무너무 싫은 냄새가 납니다. 산에서 만나는 그 여자 하이커들을 만나면 여자로 안 보여요. 그 냄새 때문에. 그렇게 하고 이제 발은 저렇게 늘 젖었다 말랐다 막 그러면서 막 뿔고 그러면서 물집이 생겨서 이렇게 좀 덧나게 되면 걷지를 못해요. 근데 아팔라치안 트레일 할 때 저렇게 물집이 생겨서 발바닥이 덧나고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배낭 때문에 어깨가 저렇게 찢어졌어요. 저게 한꺼번에 왔어요. 한꺼번에 발톱도 빠지고 그랬는데 발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고 무릎이 아프니까 또 못 걷고 어깨가 찢어져서 배낭도 못 메고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돌아올 집도 없지만 뉴욕으로 돌아가자. 산 하나 넘으면서 그냥 그걸 끌고 그래도 메면서 산을 넘으면서 다음 마을에 가서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매 걸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밤에 야영장에 가서 저 옷하고 살하고 붙은 그거를 띄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그러면서 찔끔찔끔 울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.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를 못하고 집에 못 오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이걸 포기를 하고 집을 오게 되면 제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. 돈 못 벌어서는 후회 안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결혼 못해서 여자 만나서 평생 혼자 산다 그래도 후회 안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거를 중간에 포기를 하면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.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끝내보자. 그래서 5월 25일 날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시작을 해서 10월 26일에 조지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3대 트레일을 다 마쳤고요.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바람 304 프로젝트 그거를 위해서 또
다음 제가 2015년도에 했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산행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. 또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또 한 번 더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하면 그 트레일 완주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트리플 크라우너 증명서가 다 이렇게 오게 되고요. 그걸 또 유가족 분들께 보내드리면 또 나름 또 저도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,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.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돌아다니고 산에 가서 다 쓰고 오면 너 언제 뭘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래?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, 다른 많은 분들은 왜 꿈을 이루게 되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명예도 얻게 되고 뭐 어떤 분들은 권력도 얻게 되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또 부도 따라오잖아요. 그런데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오면 빈털터리가 돼서 옵니다. 그 어카운트에 100불도 안 남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또 세상을 어떻게 잘 못 사는 건 아닌지 잠재워 줄 분도 있고 또 밥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산행하면서 또 우리 세월호 아이들께 또 좋은 곳도 보여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좋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사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샤넬백도 못 사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사람과 평생 같이 하는 동안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고 제가 보고 온 아름다운 것들 이야기해주고 제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는 많이 벌어왔습니다. 그거는 없어지지 않죠.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자,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